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초과 지역이 많아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양양 지역의 한 마을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밤나방 유충이 늘어나면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도 쉽지 않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 지역의 한 마을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환경 기준에 밑돈다며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양양군의 한 마을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쇼파나가 앉았다 하면 이거 봐요. 이 지경이잖아요.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 개발 현장의 발파 작업으로 하루에 2차례 정도 이런 폭발음이 들리는데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도 못해 이 덜렁덜렁 들었다 놔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집 좀 볼래요? 우리 집은 방바닥도 다 깨지고 저 벽도 하나 정한 게 없고 뒤채는 아주 다 빠졌어 흙이. 발파 진동으로 주택 균열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산 개발 현장에서부터 마을 주택까지의 거리가 100여 미터에 불과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마을에 소음 진동 측정기까지 설치해 조사해봤더니 환경 기준을 초과한 최대 70에서 80데시벨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산 개발업체는 발파 작업과 관계없거나 발파 영향도 환경 기준 이하라는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음 진동의 측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입행하에 다 성명을 했고 그 조사를 한 기관의 분 말씀으로는 이런 정도의 피해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인이 이해를 했거든요. 주민들은 업체가 실시한 피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양양군에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은 4,900여 채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2,800채와 비교하면 7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주택 경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 억제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시장 추이도 보고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억제가 된다면은 물량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속초간 고속화철도 건설 계획,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11,000건이었지만 2015년 18,000건, 2016년 28,000건, 지난해 29,0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와 도내 각 시군을 상대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에는 도내 주택 입주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제한하고 아파트 분양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 건설을 억제토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입주자 확대 정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는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12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지자체 18곳 가운데 춘천과 강릉, 인제만 골든타임을 지켰습니다. 고성이 332분, 정선이 329분, 동해시가 323분으로 5시간을 넘겼고 삼척과 속초, 양양도 260분대에 달했습니다. 발견과 신고가 늦어지거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 병원에 들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119를 호출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오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놨습니다. 지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환자 퇴원 후 보건소와 병의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금 방향성이 이번에 종합대책에 담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나 지정 기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내혈관 국가 통계를 관리하고 연구 개발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 내후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 중 72개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중고교 신입생이 대상입니다. 한 해 68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18개 시군과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학 교육도 강화됩니다. 영어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40여 명의 원어민 교사를 늘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단계부터 우리가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은 이제 영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수포자라고 하죠. 그래서 영포자, 수포자란 말이 강원도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인력 채용과 환경위생, 시설 보수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기 학생들을 위해 학생 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에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증가하는 학교 폭력 업무를 지원합니다. 민선 2기 때 부진했던 사업들은 폐기되거나 일부 수정됐습니다. 동계 해양레포츠 고등학교와 기업도시 맞춤형 특성화 고교 설립은 없어졌습니다. 수리과학 체험관은 체험센터로 축소됩니다. 2019년까지 춘천에 세우기로 했던 시설입니다. 대신 2021년까지 5개 권역에 확대 설치됩니다. 좀 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분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강원도 교육청은 모두 72개 공약을 추진합니다. 4년 동안 1조 8,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학력을 위한 교리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해마다 공약 실천도를 평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외래 해충으로 추정되는 파밤나방 유충들이 크게 늘면서 출하를 앞둔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도 쉽지 않아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한 배추밭. 심겨진 배춧잎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 구멍이 뚫려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합니다. 파밤나방 유충이 잎 사이사이에 숨어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7만 제곱미터 규모 밭에 심어놓은 배추의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추 출하를 앞뒀던 농민은 닷새마다 한 번 6에서 7종류의 배추 해충제를 섞어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허무하잖아요. 물건이 이러니까. 이게 뭐 약을 게을리하거나 뭐 소독을 게을리하거나 이랬으면은 추석을 앞두고 내다 팔려던 배추와 무, 팥 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구입을 해서 진짜 일주일에 3번, 4번 살포를 해서 어렵게 이 벌레를 잡았어요. 일주일에 뭐 비용이 보통 700에서 800. 파밤나방은 고온에 번식력이 강한 외래 해충으로 수년 전부터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계속된 무더위에
파밤 나방 유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대성 벌레라고 해요. 좀 따뜻한 데서 사는 놈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잘 자라고 발육 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폭염과 가뭄, 화상병 바이러스에다 이번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 해안 철책 가운데 43%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91.53km의 해안 철책 가운데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310m에 불과하고 CCTV 등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인 구간은 38.86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57%인 52.36km는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첨단 전자장비 시대에 철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과 바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거 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택지 개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와 토지주택공사는 삼척시 마달지구와 자원지구, 성남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택지 개발 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삼척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협력해 지역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옥계농협 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강릉시 옥계면의 한 야산에서 강릉 옥계농협 조합장 62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강원도 내 5개 4년제 대학이 입학 정원을 1000여 명가량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8학년도 입학 정원 기준에 맞춰 감축 공고 인원을 추산한 결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상지대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역량 강화 대학에 속한 가톨릭 관동대 223명, 경동대 195명, 연세대 원조 캠퍼스 159명, 한라대 94명 등 975명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대학 감축 공고 인원은 전국 추정치 6,888명의 14.1%로 추산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청사는 2021년까지 모두 50억 원을 들여 강릉시 영곡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묵호 건강증진센터에 치매 안심센터를 조성하고 오는 7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묵호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해 마련한 치매 안심센터는 상담과 가족 카페, 쉼터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